도둑질은 절대 못 참는다며 CCTV를 확인하고 손주를 의심하는 할아버지. 그런데 며칠 뒤 가게 앞에서 만난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DJ 아이스카노입니다. 오늘 사연은 벌써 40이 넘어 하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보냈다는 사연입니다. 그 시절 우리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 동네 시장 한편에서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 큰 가게는 아니지만 동네 아이들이 와서 연필도 사고 공책도 사는 모습을 보면 할아버지는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할아버지는 우리 손주가 친구들과 함께 와서 껌을 사거나 볼펜을 고르는 모습을 보면 괜히 뿌듯하다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잘못된 생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정리하던 중 껌 진열대를 보니 껌 한 통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계산했나 싶어서 다시 세어봤는데 분명히 하나가 없었다고 했어요. 가게는 작지만 정리정돈만큼은 칼같이 하는 편이셨거든요.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라 하셨죠. 그 당시 가게 안에는 흑백 CCTV가 있었어요. 가끔 할아버지가 보긴 하는데 틀어놓기만 하고 잘 안 보셨죠. 그날 할아버지는 CCTV를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이럴 수가. 화면 속에 나온 아이의 뒷모습이 저랑 너무나 닮아 있었던 거예요. 키도 비슷하고 입고 있던 옷이나 가방이 제 것과 비슷했죠. 처음엔 눈을 의심하셨다고 했어요. 설마 우리 손주는 평소에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부모님께도 순종적이고 동네에서도 인사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런 아이가 그깟 껌 하나를 훔칠 리가 없어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CCTV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고 계셨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저에게 직접 물으셨어요. 그날 학교에서 돌아온 후 평상시처럼 가게에 놀러 갔어요. 얘야, 할아버지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뭐요? 혹시 내가 가게에서 껌을 가져간 적이 있니? 그 순간 제 얼굴이 살짝 굳었나 봐요. 당황하긴 했지만 저도 모르게 부인했죠.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왜요? 필요하면 할아버지께 말씀드리지. 하지만 뭔가 어색했대요. 평소에 스스럼 없이 할아버지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던 저인데 그날은 똑바로 쳐다볼 자신이 없었어요. 할아버진 더는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의심하는 마음이 들키면 상처받을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부모님이 집에 왔을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내신 것 같아요. 얘가 혹시 요즘 무슨 일이라도 있나? 가게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CCTV까지 확인해 보셨다니까요? 자기 손주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빠도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 아이가 그럴 리 없어요. 혹시 다른 아이랑 헷갈리신 거 아닐까요? 나도 그러길 바란다만 분명히. 아버님께서 요즘 눈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흑백 CCTV 화질도 그리 좋지 않고 엄마는 끝까지 화를 가라앉히지 않았어요. 애초에 손주를 의심할 만한 증거도 제대로 없으면서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계속 뒤척이셨어요. 평소 같으면 할아버지 팔베기를 해달라고 졸랐겠지만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 심장 소리가 커져만 갔죠. 다음날도 할아버진 가게를 열고 평상시처럼 손님들을 맞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연필 한 자루가 사라진 거죠. 이번에도 할아버지 CCTV를 확인하셨습니다. 역시나 같은 뒷모습이 화면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리곤 제가 범인임을 확신하셨어요. 그날 오후 제가 가게에 놀러 갔을 때 할아버진 또 물으셨어요. 얘야, 할아버지가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어. 그날은 제 표정은 이미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실지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연필이 하나 없어졌는데 혹시 내가. 아니에요. 저 정말 안 가져갔어요. 제가 갑자기 큰 소리치며 울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왜 자꾸 저를 의심해요?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게를 뛰쳐나갔고 심장 소리에 오금이 저리기까지 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진 크게 싸우셨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아빠도 평소에 볼 수 없던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연필 하나, 껌 하나 때문에 자기 손주를 이렇게 몰아세우시는 게 맞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도둑질은 절대 도둑질이요! 아버지, 지금 우리 아이를 도둑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엄마도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증거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CCTV 화면도 뒷모습만 나오고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하지만 옷이랑 가방이 비슷한 옷 입은 아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왜 하필 우리 아이라고 단정하세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워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어요. 부모님은 그 뒤로 한동안 할아버지와 말도 섞지 않으셨어요. 그 뒤로 할아버진 밤 늦도록 가게에 혼자 계셨어요.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그런데 왜 손주는 그렇게 격하게 반응했을까? 문득 할아버진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고 했어요. 그 시절 할아버진 정말 배고픈 시절을 겪으셨어요. 전쟁 직후라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부모님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이었어요. 그때 할아버지도 한두 번은 남의 집 밭에서 고구마를 몰래 캐먹은 적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죠. 저는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혹시 용돈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뽐내고 싶어서? 생각할수록 마음이 복잡해졌다고 하셨어요. 손주가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건 아닐까?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는데 하시면서요. 그 당시 할아버지의 신념은 도둑질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어색했고 저도 전처럼 가게에 자주 가지 않았어요. 가더라도 금방 나와버리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가게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으셨대요. 뭔가 훌쩍이는 소리, 아이가 우는 소리 같았다고 하셨어요. 나가보니 작은 아이 하나가 가게 앞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대요.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본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시장 입구 쪽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와 둘이 사는 아이라고 말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키우고 있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얘야,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아이가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보더니 손에 든 것을 황급히 뒤로 숨겼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게 할아버지 문방구에 있던 연필임을 직감하셨대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셨다고 합니다. 이 아이였구나. 아이는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서더래요. 아저씨, 저는 괜찮다. 얘야, 무서워하지 마. 할아버지는 아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내가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간 거니? 아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대요. 배가 너무 고파서 연필도 필요한데 할머니한테 말하기가. 아이의 사정을 들어보니 할머니는 시장 앞에서 텃밭에 기르던 채소를 내다 팔고 있었는데 요즘은 허리랑 무릎이 아파 그마저도 못하신다고 했어요. 아이는 학용품이 필요해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가 어떻게 우리 가게를 알았지? 아이가 망설이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형이 여기 할아버지 가게라고 하면서.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착하시니까 나중에 용서해 주실 거라고. 형? 할아버지는 잠시 멍해졌다고 했어요. 내가 말하는 형이 혹시 네, 우리 반 친구예요. 매일 도시락도 나눠주고 학용품도 빌려줘서. 그 당시 빠른 년생도 학교를 같이 다녀보니 그 아이는 저에게 형이라고 했죠. 저는 그 아이의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돕고자 하는 마음의 방법을 잘 몰랐던 거죠. 그날 밤 할아버진 그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그 아이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드렸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죄송하다며 계속 고개를 숙이셨지만 오히려 사과는 할아버지가 하셨어요. 이런 상황을 몰랐던 제 자신이 부끄럽다면서요. 집에 돌아와서는 곧바로 부모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도 함께 불려갔죠. 얘들아, 내가 크게 잘못했다.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선가정 아이의 사연부터 제가 그 아이를 도우려 했던 마음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엄마는 그래도 훔치라고 하면 안 되지라며 저를 나무랐지만 곧 저를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냥
혁이가 너무 불쌍해서. 할머니가 아프신 날엔 하루 종일 굶기도 해요. 학용품도 없어서 항상 친구들한테 빌려 쓰고. 그렇다고 훔치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에요. 저는 훔치라고 안 했어요. 그냥 할아버지 가게니까 나중에 제가 용돈 모아서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혁이가 무서워해서 말도 못했나 봐요. 아빠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아들내미가 마음은 예쁜데 방법이 서툴렀네요. 할아버진 저를 무릎에 앉히고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 마음은 할아버지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다음부턴 할아버지한테 먼저 얘기해. 그럼 할아버지가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잖니? 저는 화를 낼까봐 걱정했는데 화를 내시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화나신 거 아니셨어요? 화는커녕 할아버지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내가 한 건 훔친 게 나눔한 거란다.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앞으로 혁이를 어떻게 도울지 의논하셨어요. 엄마는 당장 내일부터 도시락을 하나 더 싸겠다고 했고 아빠는 학용품은 제가 살게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진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다음 날부터 할아버진 시장 상인들을 하나씩 찾아다니셨어요. 혁이와 할머니의 사정을 설명하고 함께 도울 방법을 의논했어요. 처음엔 다들 요즘 장사가 힘든데 라며 망설였지만 할아버지가 먼저 매달 5만 원씩 돕겠다고 나서니까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야채 가게 사장님은 매주 야채 좀 드리겠다고 했고 반찬 가게 사장님은 도시락 반찬 정도는 챙겨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신발 가게, 옷 가게, 심지어 떡볶이 아줌마까지 모두 한마음이 됐어요. 형님,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배고픈 건 죄가 아니다라고.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과일 가게 사장님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일주일 만에 시장 상인들의 모금으로 꽤 큰 금액이 모았고 혁인 할머니는 처음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혁이가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할머니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후로 한 달쯤 지났을까요? 혁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아이였는데 밝게 웃으며 시장 어른들께 인사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혁이랑 할아버지 가게 갈 때면 할아버진 정말 뿌듯해 하셨고 그 당시 불량식품이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 각자 흰 개씩은 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혁이의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고 학용품 걱정이 없으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며칠 뒤에는 혁이가 편지도 썼어요. 자기 때문에 제가 대신 오해받게 돼서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물론 저에게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뒤로 상가 사람들과 할아버진 주변에 힘든 아이들을 찾아서 돕기 시작했고 그게 하나의 모임이 되어 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하시기도 했어요. 며칠 전 아들내미 학교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들내미가 그동안 반 친구들을 위해 몰래 선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교장 상을 받게 되었다고 기특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한편으로 놀래기도 하고 한편으로 아들이 대견스럽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 할아버지가 문득 생각나서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아버님을 닮아 아드님도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둑질을 했다고 무조건 나무라기보단 방법이 잘못된 걸 알려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아마 이 사연을 듣는 분 중에는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사연을 각색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알스카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